미정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지우의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알아. 윤서방이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당신 혼자가 아니야. 나도 여기 있고 하은이도 당신 옆에 있어. 그녀의 눈빛은 깊었고 그 안에는 연민과 함께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붉고 촉촉했으며 살짝 벌어져 있었다. 와인에 취한 듯 그녀의 눈은 더욱 깊고 매혹적으로 빛났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미정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미정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이 지우의 품으로 더욱 파고들었다. 그들의 숨결이 섞이고 짧은 침묵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장모님, 아니 미정 씨. 저는 당신이 좋아요. 지우의 고백은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미정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지우의 품에 안겨 나직하게 속삭였다. 지우 씨. 저도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지우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지우의 목에 팔을 둘렀고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지우의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칼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따뜻하고 익숙한 향기가 그를 감쌌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하은아, 우리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윤지우는 곤히 잠든 딸 하은의 작은 뺨을 쓸어내렸다. 3살배기 아이의 눈에는 아직 세상의 슬픔이 비치지 않았다. 한 달 전 아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이혼 서류 한 장과 미안하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덩그러니 남겨진 하은만이 전부였다. 36년의 삶은 아내의 부재와 함께 송두리째 흔들렸다. 텅 빈 집은 삭막했고 그의 마음속도 메마른 사막 같았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은 지우를 잠식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딩동 벨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연의 엄마이자 지우의 장모 강미정이 들어섰다. 그녀는 마흔의 끝자락에 서 있는 아담한 키를 가진 여자였다. 타이트한 검은색 정장 치마와 볼륨감 있는 상체를 감싸고 있는 흰 블라우스. 잘 정돈된 헤어스타일은 비극적인 소식을 마주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품격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는 딸에 대한 배신감과 사위와 손녀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감정을 애써 억누르는 듯한 그녀의 표정에서는 강인함과 함께 여린 마음이 동시에 느껴졌다. 지우는 현관에 선미정을 향해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슬픔이 역력했다. 미정은 그런 지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먼저 그의 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윤서방, 식사는 제대로 했나? 하은이는 잘 자는지 모르겠네. 미정은 능숙하게 하은의 방으로 들어가 곤히 잠든 손녀의 작은 뺨을 쓸어내렸다. 이불을 덮어주고 작은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다. 그 다정한 모습에 지우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하은이 잠든 방에서 나온 후 이정은 거실에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지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윤서방, 많이 힘들어 보이네. 미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모님, 당장 내일 하은이를 누구한테 맡기고 출근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요. 유치원도 아직 자리가 없고. 미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단호함이 깃들었다. 윤서방, 내가 하은이를 봐줄게. 지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하지만 장모님도 일이 있으시고. 일이야 어쩔 수 없지. 이제 그만둬야지.
나에게 서연이 다음으로 소중한 건 하은이뿐이야. 그리고 윤서방도 그렇고. 그러니 걱정 말고 회사에 나가게. 내가 하은이를 돌보고 집도 돌봐줄게. 그게 나에게도 위로가 될 것 같네. 미정의 말에 지우는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아내에게 버림받은 상실감과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 속에서 미정은 어떻게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는 미정에게 너무나 미안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녀의 배려를 깊이 감사하는 수밖에 없었다. 지우는 야근이 잦았고 주말에도 급한 업무로 불려나가는 일이 허다했다. 어린 하은이를 혼자 둘 수 없었기에 미정은 매일같이 지우의 집을 찾아와 하은이를 보살폈다. 그리고 지우의 늦은 퇴근을 기다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나서야 미정은 사위의 집을 나서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퇴근 후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미정을 도왔다. 미정은 스퀘어 넥라인을 가진 얇은 니트 원피스를 입고 능숙하게 식재료를 다듬고 있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풍만한 몸매가 더욱 부드러졌다. 지우는 문득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멈췄다. 앞치마를 했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그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새삼스럽게 미정의 여성적인 매력을 발견하고는 살짝 놀랐다. 이내 놀라움은 혐오스러운 기분으로 바뀌었다. 장모님께 어찌 이런 생각을 품는단 말인가. 지우는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미정이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윤서방, 이젠 준비도 거의 된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차 한잔 할까? 지우는 엉겁결에 대답을 하고는 방금 전에 떠올린 감정을 애써 지우며 그녀의 건너편에 앉았다. 미정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다. 장모님, 늘 감사해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오가는 게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제가 퇴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서 죄송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정은 살짝 미소 지었다. 괜찮아, 윤서방. 하은이 돌보는 건 내 기쁨인걸. 하지만 솔직히 늦은 밤 버스 타는 건 좀 피곤하긴 하지. 미정은 어색하게 다시 웃고는 서둘러 집에 돌아갔다. 그녀가 돌아간 이후로도 지우는 미정과의 대화를 계속 머릿속에 떠올렸다. 미정의 헌신적인 도움은 너무나 고마웠지만 매일 왕복하는 긴 거리와 늦은 귀가는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될 터였다. 하은이에게도 안정적인 보살핌이 필요했고 지우 자신도 퇴근 후 피로에 지쳐 모든 것을 미정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죄스러웠다. 해결책은 명확했지만 감히 미정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며칠 후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던 미정이 문득 지우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은 고민이 엿보였다. 윤서방,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하은이 돌보는 것도 그렇고 윤서방도 매일 늦게 퇴근하는데 나도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네. 혹시 내가 이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 남은 방 한 칸이 있다면 내가 지내도 되겠나? 미정은 조심스럽게 동거를 제안했다. 지우는 그녀의 제안에 놀라면서도 이미 그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정은 지우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윤서방, 이제 와서 주변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나. 하은이가 안정적으로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실하면 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지우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지만 처음 며칠은 어색함의 연속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시선을 피하기 일쑤였다. 지우는 퇴근 후 미정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방으로 숨어들었고 이정은 하은이가
잠든 후에도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다. 서로에게 조심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새롭게 이사온 이웃처럼 어색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들은 서로의 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미정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지우의 출근 준비를 도왔고 퇴근 후 지쳐 돌아온 지우를 위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지우 또한 미정의 짐을 함께 옮기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등 조금씩 자신의 공간에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어색한 공기를 누그러뜨렸고 세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미정의 손길이 닿은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고 텅 비었던 지우의 마음도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둘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세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가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지우는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집에서 쉬고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미정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거실을 포근하게 감쌌다. 갑자기 싱크대에서 무언가가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깜짝 놀라 책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미정은 깨진 접시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머, 이런 실수를. 손이 미끄러졌네. 지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미정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살펴보려 했고 그 순간 미정은 그의 손에 닿은 지우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길에 설렘을 느꼈다.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그의 듬직한 체격과 걱정스러운 눈빛이 새삼 그녀에게 다르게 다가왔다. 순간 미정의 뇌리에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서연의 아빠와도 이렇게 부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하지만 지우에게서는 남편과는 다른 좀 더 섬세하고 배려 깊은 남성적인 매력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깊은 눈빛과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미묘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후로 미정은 지우를 대하는 태도에 미묘한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우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하은이를 재워두고 그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이전보다 한결 편안하면서도 은근히 지우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늦은 저녁, 하은을 재우고 지우와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다. 미정은 평소와 달리 몸에 살짝 굳는 부드러운 소재의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아담한 키에도 불구하고 원피스는 그녀의 글래머러스하면서도 우아한 실루엣을 은은하게 드러냈고 특히 그녀의 아름다운 쇄골 라인과 매끄러운 목선을 부각시켰다. 그녀는 지우의 옆에 앉아 차를 내밀며 나지막이 말했다. 윤서방, 오늘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랐어.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야. 지우는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세월이 빚어낸 듯한 깊이 있는 눈매와 차분한 미소는 나이를 잊게 할 만큼 고혹적이었다. 특히 책을 읽을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의 작은 주름조차 그녀의 지적인 면모를 더하는 듯했다. 미정은 차를 마시며 무심코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그 순간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는 묘한 향기와 함께 지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미정이 그의 주변에 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이젠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정이 지우와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것을 그는 명확히 깨달았다. 지우의 마음은 다시 혼돈에 빠져들었다. 자신의 감정이야 자신이 다잡으면 될 일이다. 하지만 미정의 저런 모습을 외면하는 것은 또한 옳은 것인가? 가장 깊이 지우를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미정을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만으로 멀리하고 밀어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는 쉽사리 답을 낼 수 없었다. 며칠 후 새벽
잠에서 깬 지우는 갈증을 느껴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욕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목욕을 마친 미정이 하얀 면 가운을 입고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고 가운은 막 샤워를 마친 그녀의 촉촉한 피부에 부드럽게 감겨 몸의 실루엣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얇은 가운 사이로 은은하게 비치는 그녀의 몸매는 더욱 아찔했고 촉촉한 피부에서는 따뜻한 김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둘 다 숨을 멈췄다. 미정의 뺨에 옅은 홍조가 번졌다. 윤서방 아직 안 자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나른했다. 지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 장모님도요. 주무시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욕실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비누 향기와 미정의 몸에서 나는 따뜻한 온기가 지우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했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그녀의 가운 틈새로 보이는 매끈한 어깨와 목선으로 향했다. 며칠 전부터 느껴왔던 미정의 변화, 그녀의 은근한 시선과 미소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지금 이 모습은 더 이상 그가 외면할 수 없는 강렬한 여성으로서의 매력이었다. 미정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부끄러움과 함께 묘한 도발적인 빛을 담고 있었다.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지우를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가운 자락이 흔들리며 그녀의 유연한 몸매가 더욱 강조되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순간 지우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미정을 장모님이 아닌 여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함께 그녀를 향한 감정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이젠 자신이 한 걸음을 내디딜 차례인 것이다. 어느 주말 하은이 낮잠을 자는 동안 지우는 미정에게 서연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옷가지와 서류, 그리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서연의 어릴 적 앨범이 나왔다. 앨범 속에는 어린 서연과 젊은 미정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머, 이건 정말 오래된 사진이네. 미정은 앨범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과거를 회상했다. 서연이가 어릴 때는 정말 개구쟁이였어. 나도 그때는 한창 젊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다. 그녀는 앨범을 넘기기 위해 살짝 몸을 기울였고 가슴 라인이 도드라지는 상의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지우의 시선을 끌었다. 지우는 그녀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앨범을 함께 보았다. 사진 속 젊은 미정은 지금보다 훨씬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외모는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웠지만 지금의 미정은 그때의 아름다움을 넘어선 어떤 성숙함이 주는 묘한 향기를 발산하는 여자였다. 지우는 문득 자신의 손이 미정의 손과 닿아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손과 맞닿은 부분에서 미묘한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미정은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지우의 손등을 살짝 쓸어내렸다. 윤서방, 많이 힘들었지? 미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다. 그녀의 눈은 사진 속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오롯이 지우에게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머리칼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를 맡았다. 그의 심장이 불안정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간절했다. 미정은 몸을 살짝 틀어 지우를 향했고 그녀의 무릎이 그의 허벅지에 스치듯 닿았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지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는 애써 표정을 감췄지만 미정은 그의 흔들림을 분명히 감지한 듯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하은이 잠든 후 미정은 지우에게 와인 한 잔을 권했다. 윤서방,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더군. 와인 한 잔 하면 좀 편안해질 거야. 그녀는 몸에 붙는 검은색 슬립
원피스 위에 얇은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실크처럼 부드러운 원피스는 그녀의 모든 곡선을 유혹적으로 드러냈고 걸을 때마다 드러나는 매끄러운 다리 라인은 지우의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산을 따르기 위해 몸을 숙일 때마다 드러나는 가슴골은 아찔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와인이 2잔, 3잔 비워지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미정은 평소보다 조금 더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했다. 윤서방, 서연이가 떠난 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 아이는 늘 자유를 갈망했어. 당신이 채워줄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서 떠난 거지. 그녀의 말은 지우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하은이를 두고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쓰라린 아픔이 묻어났다. 미정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지우의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알아. 윤서방이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당신 혼자가 아니야. 나도 여기 있고 하은이도 당신 옆에 있어. 그녀의 눈빛은 깊었고 그 안에는 연민과 함께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붉고 촉촉했으며 살짝 벌어져 있었다. 와인에 취한 듯 그녀의 눈은 더욱 깊고 매혹적으로 빛났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미정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미정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이 지우의 품으로 더욱 파고들었다. 그들의 숨결이 섞이고 짧은 침묵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장모님, 아니 미정 씨. 저는 당신이 좋아요. 지우의 고백은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미정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지우의 품에 안겨 나직하게 속삭였다. 지우 씨. 저도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지우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지우의 목에 팔을 둘렀고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지우의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칼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따뜻하고 익숙한 향기가 그를 감쌌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날 밤 지우와 미정은 낡은 액자 속 서연의 사진을 치우고 대신 서로의 손을 잡았다. 서연에게는 미안했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했다. 지우는 미정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리고 서연과 함께했던 시간들. 미정은 지우의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지우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미정이 지우의 집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수군거림이 있었는데 그의 관계를 알게 되자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친척들은 경악했고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장모와 사위가, 나이 차이는 또 어떻고. 그들은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지만 지우와 미정은 서로를 굳건히 붙잡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은은 엄마와 아빠의 새로운 모습에도 천진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는 그들에게 세상의 어떤 비난보다도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미정은 지우의 손을 잡고 강당하게 말했다. 지우 씨,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하은이가 있고 서로가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미정의 단단한 목소리는 지우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해 최대한 간소하게 치러졌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정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차려입은 지우의 눈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하은은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하객들의 걱정스러운 시선도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서로를 향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신혼 첫날 밤, 지우는 미정을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요. 미정 씨?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미정은 지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1년 뒤, 지우와 미정 사이에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 미정은 5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다. 작은 아기는 온 가족에게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선물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이상하게 보았지만 지우와 미정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미정은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여보, 이 아이가 우리에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지우는 미정과 아기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기적이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도 기적이고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하은이와 함께 깊은 절망 속에 있었을 거예요. 미정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지우 씨. 당신은 선량한 마음으로 그 나쁜 아이의 엄마인 나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주었는 거려. 낡은 액자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상실감이 없었다. 대신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사랑을 키워나간 지우와 미정. 그리고 그들의 두 아이가 담긴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은이는 동생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가족의 품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래, 이것으로도 충분한 것이다.